노르웨이, 폴란드의 흑표전차 2차 물량 도착하자 다시 술렁. 폴란드 대통령 한국 무기 현지 도착 행사에 이어 실사격도 참관. 폴란드에 수출된 국산 K2 흑표 전차가 지난달 31일 현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등이 참관한 가운데 처음으로 실사격을 했다. 두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K2 전차와 K9 자주포 초도분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례적으로 선박이 도착한 부두까지 가 환영 행사를 열어 주목을 받았다. 두다 대통령은 K2 전차가 최대 2.7km 떨어진 표적 등을 잇따라 명중시키자 큰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달 31일 폴란드 동북부 오르제스 훈련장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K9 자주포는 지난 2월 현지서 실사격 훈련을 했었지만 K2 전차의 실사격은 이번이 처음이다. 폴란드군은 4대의 K2 전차를 투입 1.2km에서 2.7km에 떨어진 다양한 표적에 대해 대부분 명중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선 시험 불가능한 2.7km 장거리 표적 명중의 찬사. 폴란드 대통령실과 현대로템 등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고정 표적에 대해선 모두 정확히 명중했지만 일부 이동 표적에 대해선 빗나가는 장면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1.2km 떨어진 이동 표적 중 한 발만 실패했는데 한국선 시험이 불가능한 2.5km, 2.7km 장거리 표적 명중에 성공의 의미가 있었고 찬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사격에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6주간 교육을 받고 귀국한 폴란드군 요원들도 투입됐다고 한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사격장을 찾아 지켜봤다. 두다 대통령은 부아슈차크 장관과 함께 K2 전차 위에 올라 16기갑 사단 참모로부터 직접 사격 관련 브리핑을 받고 실사격 훈련 과정을 참관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경으로 찍은 자신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2025에서 2039년 폴란드군의 주요 개발 방향과 국가 방어 정책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행사에 두다 대통령 참석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막판에 참석이 결정되면서 행사 비중이 크게 커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두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 등 초도 물량이 도착했을 때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량으로 4시간 걸리는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에 있는 해군 기지까지 직접 달려가 환영 행사를 열었다. 전력화 행사가 아닌 해외 무기 초도분 도입 행사에 군 통수권자까지 참석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가 느끼는 위기감과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다. 당시 두다 대통령은 현대식 장비를 갖춘 군만이 러시아 제국의 야망과 잔인함을 막을 수 있다. 면서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실사격이 이루어진 뒤 K2 전차 제조업체인 현대로템과 폴란드 최대 국영방산업체 PGZ, WZM 등 3사는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들 컨소시엄 3사는 폴란드 국방부와 2차 사업 계약 협상을 하게 된다. 폴란드군이 도입할 K2 전차는 총 1000대에 달한다. 이 중 180대는 한국군이 도입 중인 것과 똑같은 형이지만 나머지 820대는 폴란드형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한국군 K2 전차에는 없는 원격 조종기관 총탑, 적대전차 미사일, 로켓을 요격하는 능동방호 체계 등을 장착하게 된다. 820대 중 320대는 한국서, 나머지 500대는 폴란드 현지 생산이 추진된다. K2 노르웨이 전차 사업소 동레오파르트보다 높은 평가 받고도 탈락. RCWS는 폴란드 제품이 APS는 우선 이스라엘제를 장착하다
현재 개발 중인 국산품 개발이 끝나면 국산을 장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블린, LLAW 등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 러시아 전차들이 속속 파괴되면서 이들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APS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소식통들은 최근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비록 독일 레오파르트의 전차의 고배를 마셨지만 폴란드에서 K2 전차의 성과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K2 전차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독일 레오파르트 A7 전차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여오다 올해 초 독일제로 결정됐다.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은 최근 디브리핑을 통해 가격면에서 K2가 우수했고 성능면에서도 동등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노르웨이 군에선 K2 전차를 원했지만 독일과의 관계 등 정치적인 이유로 레오파르트를 선정했다는 얘기다. 한 소식통은 폴란드는 지난해 K2 구매를 결정할 때 노르웨이 전차 사업 평가 결과를 입수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전차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면서 평원지대가 많은 폴란드는 전차, 장갑차 등 기갑 부대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 러시아 무기 중심에서 미국 등 서방 세계 무기로 크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제 무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전차의 경우도 당초 미국제 M1A2나 독일제 레오파르트의 전차 도입을 적극 검토했지만 신속하게 폴란드군이 원하는 시기에 납품할 수 있었던 건 우리 K2 전차밖에 없어 K2 전차 대량 구매로 방향을 돌렸다. 폴란드가 도입할 미국 M1A2 전차는 240대로 우리 K2 전차의 4분의 1 수준이다. 한 폴란드 방산업체 제3국 시장 공동 진출도 추진. 이에 따라 미국, 독일 등의 한국 무기에 대한 견제도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 냉전 이후 방산업체 생산 라인이 크게 약화됐던 독일이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방산업체 재가동에 나선 것도 우리에겐 도전 요소다. 전문가들은 이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선 폴란드를 유럽의 방산 수출 거점으로 삼아 함께 제3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와슈차크 국방장관도 지난해 11월 한 폴란드 방산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폴 방산협력을 통해 양국 방산업계는 공동으로 제3국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 방산업체들과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폴란드 무기 수출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폴란드와의 1차 계약은 120억 달러 수준이지만 탄약과 후속 군수 지원 등 전체 물량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4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이 노르웨이 전차 수출 실패 AS 문제 보완했어야. K2 흑표전차의 노르웨이 수출 실패는 전략적 사후관리 부재가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엔진에 대한 과감한 투자 부족 등이 노출된 만큼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방산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BC 한국생산성본부 시오브클럽 강연에서 창원대 방위공학대학원 김호성 교수가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국방혁신 글로벌 방위산업 트렌드 저자 강연은 지난 16일 서울 서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지난달 노르웨이는 한국 K2 흑표 대신 독일산 전차 레오파르트 A7을 최종 선택했다. 나는 폴란드에 이어 네이토 여러 회원국으로 방산 수출을 확대하려던 전략이 주춤해졌다. 김 교수는 방산 수출국을 살펴보면 차별화된 궤적이 발견된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이스라엘, 실패 궤적을 그리는 사례로 브라질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의 경우 무기 수요국에 공장을 세우는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방산 선진국을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교수는 노르웨이 수출 실패에서 드러나듯
무기 판매 이후까지 연결되는 전략적 사후관리 엔진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이 지속 보완돼야 한다. 우리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하려면 국가적 차원의 일원화된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인도,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국 다변화와 함께 수출 품목 다양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